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능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내과 전문의 오기창입니다. 이 시간에는 항암 치료할 때 고용량 비타민C 주사를 놓는 시기, 언제 놓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비타민C 고용량 주사의 항암 원리, 많은 사람들이 속 시원하게 쉽게 설명을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항암의 원리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항암 치료 시 고용량 비타민 C 주사, 이때가 최대 효과를 냅니다. 비타민 C는 항암제 플러스 알파입니다. 이 알파라는 것은 그 항암제의 부작용을 경감시켜준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비타민C의 항암 원리는 이 비타민C와 이가철, 이것이 연합을 합니다. 연합을 해서 다량의 활성산소를 만들어서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서 암세포를 사멸합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비타민C와 이가철의 연합작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활성산소가 뭔가, 가장 대표적인 것 세 가지는 초산화 라디칼, 이 산소 분자가 O2, 여기에 이제 점이 있으면 전자가 있는데요. 이렇게 초산화 라디칼, 과산화수소, 수산화 라디칼, 이 OH기에 전자가 하나 더 붙어 있는데요.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활성산소가 되겠고, 자유 라디칼이라고도 말하고, 가장 독성이 강한 활성산소는 수산화 라디칼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활성산소가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서 세포를 죽입니다. 이 세포를 보면 여기에 세포막이 있고, 여기 신발처럼 생긴 것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여기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여기 둥그런 것이 세포 그 핵인데, 이 막은 세포막이든 여기 보시면 인지질 이중층, 이렇게 이중층으로 되어 있고, 여기 이 미토콘드리아 막도 인지질 이중층, 여기 이 핵막도 인지질 이중층, 다 인지질 이중층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 통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있고, 이렇게 이 산소, 포도당, 영양분, 전해질, 이런 것들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노폐물은 또 세포 밖으로 나가야 되고, 물질 교환이 활발히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활성산소에 의해서 이게 산화가 되면 이 기능을 잘 못해요. 그러면 물질 교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세포는 사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타민C는 환원형, 산화형 이렇게 있는데, 이 전자를 뺏기면 산화 형태, 그래서 디하이드로 아스코베이트, 그래서 이 DHA라고 약자를 했고, 우리가 주사로 맞는 거는 환원형 비타민 C입니다. 그래서 아스코베이트 ASC, 이렇게 약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 안으로 이 환원형 비타민 C, 그리고 산화형 비타민 C 다 들어갈 수 있는데, 통로가 다릅니다. 두 종류의 통로가 있는데, 이 SVCT, GLUT, 이게 이제 글루코스, 이 포도당 통로인데요. 이 산화형 비타민 C는 포도당 통로로 들어가고, 이 환원형 비타민 C는 이 나트륨 의존 통로, 일이 들어갑니다. 통로가 달라요. 그런데 암세포는 이 포도당 통로가 정상세포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사 효율이 낮아서 이 포도당이 많이 필요합니다. 또 이 증식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또 포도당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포도당 통로가 정상세포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산화 비타민 C가 암세포로 더 많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 산화 비타민 C를 이렇게 환원된 비타민 C로 이렇게 바꾸려면 전자를 줘야 돼요. 전자를 얻어야 돼요. 그것이 글루타치온이 주거든요. 이 글루타치온이 이렇게 산화 비타민 C에게 전자를 줘서
이렇게 환원 형태로 만든 다음에 자기는 산화되는 겁니다. 원래 글루타치온은 세포 안에서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산화 비타민 C를 중화시키니까 다른 활성산소를 중화시키지 못하니까 결국은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환원된 비타민 C, 이것이 이 세포의 활성산소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어떤 원리로 할까요? 철 이온을 이용해서 이 활성산소를 증가시킵니다. 그거를 페롭토시스라 하고, 철을 이용한 세포 사멸, 이거를 페롭토시스라고 하는데, 이것의 시작은 환원형 비타민 C입니다. 다음에 보겠습니다. 여기 이 철분은 세포 대사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포 안에는 철이 있어요, 원래가. 그런데 암세포는 철이 정상세포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왜냐? 철은 세포 분열, 에너지 대사, 이때 반드시 필요하는데, 암세포는 이게 빠르거든요. 세포 분열도 많이 하고 에너지 대사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정상세포보다 철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철은 반응성이 커서 위험해요. 막 좌충우돌 하면서 세포에 손상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세포 안에 있을 때는 이 페리틴이라는 단백질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세포가 필요하면 페리틴에서 철 이온을 빼가지고 세포 대사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페리틴에서 철이 나올 때는 삼가철이 나옵니다. 삼가철. 그리고 이 삼가철이 비타민 C가 삼가철에 전자를 줍니다. 그러면 이가철이 돼요. 그리고 이 이가철이 활성산소를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페롭토시스라고 해요. 조금 어렵지만 한번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 페롭토시스라는 게 굉장히 핫 이슈예요. 이 의학계에서. 이 페롭토시스는 철에 의존해서 세포를 죽인다, 이런 뜻인데요. 이가철이 바로 문제입니다. 이가철은 굉장히 불안정해서 이가철이 증가하면 세포를 죽입니다.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적당히 만들어지는 것은 세포 대사에 필요해요. 그런데 비타민 C를 고용량으로 주면 이 비타민 C가 삼가철을 이가철로 많이 만들어요. 그러면 그 이가철이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서 산화 스트레스로 암세포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게 철 의존성 세포 사멸, 페롭토시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이가철은 앞에서 말했던 세 가지 종류의 활성산소를 모두 만듭니다. 특히 이 과산화수소와 이가철이 만나면 수산화 라디칼을 만드는데, 이게 가장 독성이 강한 이 활성산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비타민 C를 주사하면 이 삼가철을 이가철로 변화시키고 활성산소가 폭증해서 세포가 죽게 됩니다. 이것이 페롭토시스, 철 의존성 세포 사멸,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가철이 산소와 만나면 초산화 라디칼이라는 활성산소를 만들고, 이 초산화 라디칼이 수소이온과 만나면 과산화수소를 만듭니다. 이때 산소나 수소이온은 세포 안에 아주 풍부해요. 우리가 그 혈액 안에 있는 산소가 쉽게 세포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산소는 충분합니다. 수소이온도 물이 이렇게 분해되면 수소이온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이가철이 문제인데, 이게 많으면 이것을 이용해서 이 활성산소를 만들고, 이 과산화수소가 이가철과 반응하면 수산화 라디칼을 만드는데, 이 반응이 펜톤 반응이라고 합니다. 펜톤 반응. 이게 이 가장 독한 수산화 라디칼을 만드는 반응이 펜톤 반응인데요. 이때 이가철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이가철이 가장 위험한 이 반응을 하는 철이다. 이 이가철을 만드는 것이 비타민 C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비타민C가 정상세포 안에도 들어오는데 정상세포는 손상을 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상세포는 암세포에 비해서 철 함량이 적습니다. 대사가 빠르지가 않고 또 그렇기 때문에 철 함량이 적고 또 이 카탈라제가 많아요. 이 카탈라제는 과산화수소를 중화시키는 효소예요. 암세포에는 적고 정상세포에는 많아요. 그래서 이 과산화수소를 중화시켜 버리기 때문에 이 수산화 라디칼이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세포는 손상받지 않고 또 정상세포가 증식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이 철 이온을 페리틴에서 끄집어낼 이유가 적어집니다. 이런 몇 가지 이유로 정상세포는 비타민C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손상받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에 의한 정상세포 손상을 복구해주는 항산화제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독성을 나타내는 아주 좋은 이 항암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비타민C 고용량 주사를 언제 하면 좋을까요? 방사선 치료를 할 때는 그 치료하는 날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은 효과입니다. 이 방사선 치료도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내서 암세포를 죽이는 것이 그 원리거든요. 비타민C 주사와 원리가 같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방사선 치료하는 것과 동시에 하면 그 활성산소를 더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효과가 더 좋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다음날 하는 것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또 항암제 투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투여 전날 또는 다음날,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그런 방법이 되겠고, 항암제는 아주 드물게 2, 3일 후에 비타민C 주사를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한 항암제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좀 드문 경우인데 항암제의 효과를 약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항암제, 드문 항암제인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사 횟수는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를 하는 기간에는 일주일에 2, 3회 정도를 합니다. 이제 프로토콜이 있고 기능의학 학회에서 만들어진 프로토콜이 있고 하지만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또는 환자의 그런 형편 있죠. 이렇게 멀리서 오시는 경우에 자주 올 수 없달지, 또는 담도암이랄지 아니면 췌장암이랄지 좀 이렇게 예후가 나쁜 그런 경우, 또는 전이가 돼가지고 좀 이렇게 항암제 효과가 많이 발휘되지 못할 때, 이런 경우에는 일주일에 3번 하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다면은 일주일에 2번 하는 것이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암제 방사선 치료가 끝난 이후에는 일주일에 2번 정도, 약 6개월, 그리고 관해가 되었다면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해서 한 1년 정도, 이게 보통의 주사 횟수가 되겠고, 이것은 환자의 형편과 그 사정, 또 암의 상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렇게 의사와 상의해서 결정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의사항이 2가지가 있는데요. G6PD라는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 활성도를 검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효소 활성도가 떨어진 사람이 드물게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 적혈구가 파괴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검사를 보통 처음에 오시면 하고 있습니다. 비용도 10,000원 정도도 안 할 겁니다. 저렴하기 때문에 꼭 기능의학 의사들은 보통은 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은 아직까지 대부분은 이런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저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석 병력이 있으면 결석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암세포 내에는 정상세포에 비해서 철분이 많습니다. 이 철분이 많은 것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타민 C와 이가철이 다량의 활성산소를 만들어서 암세포를 사멸한다. 이것을 철의존성 세포사멸, 영어로는 페롭토시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항암 효과를 위한 비타민C 혈중 농도가 20에서 40mm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경구투여로는 이 농도를 달성하지 못하고 고용량 비타민C를 해야 이 농도가 달성됩니다. 보통 체중 플러스 마이너스 10g, 예를 들자면 60kg 성인인 경우에는 50에서 70g. 만약에 상태가 안 좋다, 이렇게 좀 예후가 안 좋은 암이다, 이럴 경우에는 그 이상 투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비타민C 고용량 주사를 언제 놓아야 되는지, 그리고 비타민C의 항암의 원리는 무엇인지, 그 활성산소 증가시키는 원리, 페롭토시스, 이게 굉장히 핫한 이슈거든요. 페롭토시스. 앞으로 많이 들어보실 거고 아마 들어보신 분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비타민C 고용량 주사의 항암 원리,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